박상호 72세. 40년간 성실히 공직에 몸담았던 남자다. 아침 8시. 알람이 울린다. 습관적으로 일어나 양복을 꺼내들다가 멈춘다. 더 이상 입을 일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거울 속 자신을 본다. 주름진 얼굴, 굽어진 어깨.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아버님, 아침 드실까요? 며느리 소연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중하고 부드럽다. 거실로 나간다. 아들 진수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손녀 지수는 학교 갈 채비를 한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지수의 밝은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진다. 텔레비전을 켠다. 시끄럽기만 하다. 소파에 앉는다. 시계를 본다. 오전 9시. 하루가 이제 시작이다. 책을 집어든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간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다. 자신만 여기 멈춰 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마음속에서 자문한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소연이 돌아온다. 아버님, 점심 드세요. 고맙다. 짧은 대화가 전부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로 떠들썩했는데 오후에는 더욱 무료하다. 할 일이 없다.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다. 저녁 7시. 진수가 돌아온다. 아버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더 할 말이 없다. 진수도 피곤한 얼굴이다. 밤이 되면 더 외롭다. 가족들은 각자 방에 들어간다. 혼자 거실에 남는다. 내가 이제 가족의 짐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떨쳐내려 해도 돌아온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본다. 어둠 속에서 과거를 떠올린다. 공무원 시절의 바쁜 일상. 사람들의 존경, 책임감, 성취감. 모든 게 사라졌다. 이게 은퇴인가? 이게 내 남은 인생인가? 새벽까지 뒤척인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 아침이다. 또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진다.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한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 아버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진수와 지수가 식탁에 앉는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지수가 물어본다. 순진한 질문이 마음을 찌른다. 할아버지랑 놀까? 학교 끝나고. 좋지, 지수야. 이런 순간은 정말 행복하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든다. 지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한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다. 따뜻하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지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차를 준비해놨다. 아버님 덕분에 집이 정말 평화로워요. 며느리의 말에 위안을 얻는다. 내가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 지수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아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런 말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는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 자, 가족 사진 찍을까요? 며느리가 제안한다. 모두 거실로 모인다. 상호를 가운데에 앉힌다. 아버님이 중앙에 앉으세요. 어르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웃는다. 행복한 3대 가족의 모습이다. 사진을 확인한다. 정말 화목해 보인다. 완벽한 가족 같다. 나 아직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마음속으로 미소 짓는다. 이런 순간들이 삶의 의미다. 밤늦게 며느리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준다.
아버님,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마운 며느리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본다.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가족들의 사랑을 느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었어. 마음이 편해진다. 어제의 불안감이 조금 누그러진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내일은 뭘 하며 보낼까? 같은 고민이 돌아온다. 하지만 오늘은 덜 무겁다. 평범한 오후였다. 며느리는 장을 보러 나갔다. 집안은 조용하다. 필요한 게 생각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의 휴대폰이다.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다.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다. 벨소리가 계속 울린다. 화면을 본다. 발신자 이름이 보인다. 노망난 늙은이. 순간 숨이 멎는다. 뭔가 잘못 본 것 같다. 다시 본다. 노망난 늙은이.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다. 프로필 사진도 보인다. 가족 사진에서 자신의 얼굴만 잘라낸 사진이다. 일부러 자른 흔적이 선명하다. 몸이 굳어진다. 손이 떨린다. 눈물이 핑 돈다. 이게 뭐지? 무슨 농담이지? 믿을 수가 없다. 분명히 실수일 거다. 누군가 장난을 친 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전화가 끊어진다. 화면이 꺼진다. 조용해진다. 손이 계속 떨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소파에 주저앉는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노망난 늙은이? 그게 나를 말하는 건가?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른다. 언제나 정중했던 그 모습, 효부였던 그 모습. 아버님 덕분에 집이 평화로워요. 며칠 전 했던 말이다. 그때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 또 다른 기억들이 떠오른다. 며느리의 친절한 말들, 따뜻한 행동들. 전부 거짓이었나? 가슴이 무너진다. 믿고 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난다. 30분 후 며느리가 돌아온다. 아, 휴대폰을 두고 갔네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든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를 본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다. 아버님,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목소리가 떨린다. 들키지 않으려 애쓴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간다. 휴대폰을 확인한다. 미안한 기색이 없다. 방금 본 것이 환상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다. 분명히 봤다. 노망난 늙은이라는 이름을. 잘린 자신의 사진을. 내가 가족들에게 그런 존재였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그 이름이 떠올랐다. 노망난 늙은이. 며칠이 지났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할아버지, 휴대폰 패턴 알려드릴까요? 지수가 말했다. 며칠 전 며느리의 휴대폰을 열어보라고 했을 때다. 패턴이 뭐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지수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었다. 리을 모양이었다. 엄마 생일이래요. 12월 25일. 순진한 아이는 모든 걸 다 말해준다. 오늘 오후 며느리는 또 나갔다. 장 보러 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가져갔다. 하지만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침대 위에 올려뒀다. 기회다. 손이 떨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다. 하지만 궁금하다. 아니, 알아야 한다. 지수가 알려준 패턴을 그린다. 화면이 열린다. 카카오톡을 연다. 대화방이 여러 개 보인다. 동네 엄마들이라는 단체방이 있다. 최근 대화들을 본다. 오늘도 노망난 늙은이 밥 차려달래 키읔키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다. 어제 오후 2시. 숨이 멎는다. 정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3일 전 메시지다. 역시 며느리가 보냈다. 친구들의 답장들도 보인다. 키읔 진짜 즐기네. 언제까지 모실 거야? 빨리 요양원 보내. 가슴이 무너진다. 온몸이 떨린다. 겉으로는 효부였다. 아버님 덕분에 집이 평화로워요라고 했다. 뒤에서는 조롱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비웃고 있었다. 더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는다.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맨날 집에 있어서 짜증 죽겠어. 진짜 빨리 죽으면 좋겠다. 각각 다른 날짜의 메시지들이다. 모두 며느리가 보낸 것이다. 분노가 치민다. 동시에 모멸감이 밀려온다. 40년간 성실히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존경받는 공무원이었다. 이제는 노망난 늙은이가 되었다. 빨리 죽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었다. 눈물이 흐른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는다. 손이 계속 떨린다. 멍하니 천장을 본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며칠 후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봤다. 며느리의 휴대폰을. 새로운 메시지들이 있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남편 몰래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 집도 돈도 다 내 거야. 3일 전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손이 얼어붙는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친구의 답장을 본다. 진짜? 그게 가능해? 어떻게 할 거야?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며느리의 답장이다. 이미 몇 가지 준비했어. 보험사랑 변호사한테도 상담받았고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올려본다. 지난달 메시지들이다. 어제 시아버지가 안경 어디 뒀는지 못 찾더라. 키읔키읔. 그런 거 다 기록해둬야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되겠네. 며느리가 자신의 깜빡한 것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었다. 안경을 잃어버린 것,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린 것, 사소한 것들이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들이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들을 치매 증거로 만들고 있었다.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집도 내 명의로 돌릴 수 있대. 변호사가 확실한 방법 알려줬어. 시아버지가 치매 판정받으면 모든 재산이 남편 거고 남편은 내가 조종하는 거지. 완벽한 계획이었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로채는 것. 온몸이 떨린다. 분노를 넘어 공포가 밀려온다. 이제 내 인생은 이대로 무너지는구나. 평생 모은 재산, 가족을 위해 아껴둔 돈, 시골에 있는 땅까지 모든 게 며느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진수는 모르고 있다. 아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순진한 아들은 아내를 믿고 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부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봤자 믿어줄까? 진수가 아내보다 아버지를 믿어줄까? 증거는 있다. 하지만 며느리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이다. 도둑질한 것처럼 보이겠지. 절망감이 밀려온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평생 정직하고 강직하게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손으로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마음속에서 다짐한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상호는 서재로 들어갔다. 오래된 서류들을 뒤졌다. 은퇴 전에 정리해둔 것들이다.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비밀스럽게 보관해둔 서류들이 있었다. 시골 땅 문서가 나왔다. 20년 전에 조용히 매입한 땅이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것이었다. 가족을 위한 미래 대비책이었다. 통장도 나왔다. 비밀 계좌였다.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있다. 액수를 확인한다. 생각보다 많다. 수억 원에 달한다. 40년간 성실히 일한 결과다. 한 푼 한 푼 정직하게 모은 돈이다. 이걸 지켜온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였지.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 며느리의 계획을 떠올린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무기가 되겠구나. 서류들을 정리한다. 모든 증거를 챙긴다. 공무원 시절의 인맥도 떠올린다.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변호사도 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자존심이 되살아난다. 40년간의 공직 생활이 쌓아준 자신감이다. 상황을 정리한다. 며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 어떤 수법을 쓸지도 안다. 어떤 증거를 만들지도 안다. 이제 선수를 쳐야 한다. 당하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 정직하고 강직한 공무원이었던 자신을 떠올린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던 시절, 불의에 맞서던 시절, 그때의 기계가 되살아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뀐 건 아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다. 모든 걸 끝낼 날이다. 진실을 밝히고 자존심을 지켜낼 날이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일찍 일어났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를 기다렸다. 진수는 출근했고 지수는 등교했다. 며느리만 집에 남았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다. 소연아, 거실에서 불렀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네, 아버님. 소연이 다가온다. 평소와 같은 미소다. 잠깐 앉자. 소파를 가리켰다. 소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는다. 상호는 준비한 휴대폰을 꺼냈다. 소연의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해 둔 것이다. 이게 뭔지 아나? 화면을 보여준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아, 그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금세 침착해진다. 그냥 장난이에요, 아버님. 친구들이랑 하는 농담이었어요. 뻔뻔한 변명이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 아버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상호를 탓한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이다. 상호는 웃음을 지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이것도 보자. 딱 문서를 꺼내 보인다. 소연의 눈이 커진다. 그리고 이것도 통장을 꺼낸다. 잔고를 확인할 수 있게 열어둔다. 소연이 숫자를 본다. 입이 벌어진다. 내가 말하는 그 늙은이가 목소리에 권위가 실린다. 40년 공직 생활의 무게가 실린다. 이 집의 주인이란 걸 잊었나 보구나.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계산이 틀어진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아버님, 저는 정말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도 다 안다. 소연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다. 보험사, 변호사 상담받은 것도 안다. 내 재산을 가로채려던 것도 안다.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소연이 깨닫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린다. 진수가 들어온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아내와 아버지가 대치하고 있다. 진수야, 와서 앉아라. 상우가 아들을 불렀다. 진수가 소파에 앉는다. 모든 증거를 보여준다. 휴대폰 화면, 대화 내용, 계획된 음모.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이게 정말인가요? 아내를 바라본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다. 여보, 나는. 닥쳐. 진수가 소리쳤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다.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아내에 대한 배신감. 한 달 후,
소연은 집을 나갔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진수가 먼저 요구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매일 눈물을 흘린다.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상호는 아들을 위로한다. 가족이 다시 단둘이 되었다. 저녁 시간.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아이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 엄마가 그냥 잠깐 나간 줄 안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상호가 손녀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다. 앞으로 할아버지가 지수를 지켜줄게.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할아버지 최고. 지수가 웃으며 안긴다. 순수한 웃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진수와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야지. 당당하게. 상호의 목소리에 힘이 있다. 예전의 자신감이 돌아왔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다. 거울을 본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다.